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5주차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 오늘 글로벌 시티즌십 강의를 하게 된 박혜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계명대에 잠깐 들렸는데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이제 곧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5주차 정도 됐으면 저희가 다음 주 정도는 시각장애 체험으로 야외 활동이 있는데 시각장애 체험도 이번에는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설명만 드리고 저희가 다시 5월 달에 만나게 된다면 야외 수업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왜 우리가 나의 비전을 펼쳐라 하셨죠. 근데 이게 수업 시간 안에 적으려다 보니까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수업 시간만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원을 찾는, 자기 색을 찾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안 해본 것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명랑 핫도그, 핫도그 집 사장이 되는 게 체인을 내는 게 꿈이래요. 요즘에 왜 이태원 클래스처럼 있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해서 찾았다고 이렇게 쪽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뭐 5분이나 10분이나 드리니까 이때만큼이라도 따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입니다. 자, 수업 목표는 책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성장에 꼭 필요한 조건의 부족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전 리스트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작은 도전부터 실천할 수 있다. 저는 이 수업이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항상 이 수업할 때마다 동기부여, 도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기회 주기 한번 요 수업 시간 아니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는 책에 도입, 전개, 평가, 뭐 읽기 자료 있는데요. 자, 도입은 강의 주제, 목표, 내용과 진행 과정을 이해하며 인생 후반부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도전의 중요성을 압니다. 도전 정신을 강조하여 여러 명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도 있으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개는 자신의 도전 경험을 찾고 도전 중 배우게 된 점을 나의 도전에 소개하고 서로의 다양한 도전 경험을 조별로 발표하고 경청함으로써 도전의 다양한 형태를 압니다. 도전 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전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에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조별 구성원과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실 저희는 활동 수업이라서 이걸 해서 발표해서만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 5주차에서 과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 주셔서 이게 저희는 과제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을 지닌 사람의 공통점, 도전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에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조별 구성원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도전하는 사람이 공통으로 지닌 덕목과 태도를 확인한 후 자신의 부족함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내 도전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을 개인적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조별로 구성원과 공유합니다. 내가 도전하고 싶은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하고 또 그 내용을 조별 구성원들과 공유합니다. 평가 마무리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패가 중요한 자원이 되거나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기를 다짐합니다. 강의에 관련된 거 궁금한 것은 또 질의응답할 수 있겠죠. 자, 읽기 자료는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도전 정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현실에 순응하는데 급급하게 되며 주체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도전 정신의 중요성은 창조적 삶을 위해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창조는 기존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가능한 것이다. 도전 정신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창조적 삶에 꼭 필요한 정신이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 도전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전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가장 우선적인 도전은 기존의 자기에 대한 도전이다. 자기에 대한 도전은 내 안의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내 바깥에 대한 도전을 감행할 수 있다. 도전 정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몫을 차지한다. 실패를 새롭게 바라보고 실패를 자기 성장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실패를 곧 패배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실패를 부끄러운 것이자 잊어야 할 것으로만 잘못 이해한다면 실패를 성공의 토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쓰레기도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따라 소중한 자원이 되듯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실패에도 불필요한 실패가 있고 가치 있는 실패가 있다. 불필요한 실패는 하지 않아도 될 실패, 다시 말해 기존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저지르는 동안의 실패가 그 예이다. 이런 불필요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실패 속에서 배움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시도하고 이루어진 실패라기보다는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치 있는 실패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료 5-1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나의 도전을 소개하기. 지금까지 내가 성취감을 느껴본 도전 하나를 소개하고 그때 느끼고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봅니다. 제가 보니까 뭐 다이어트를 뭐 5kg 하기로 했는데 그때 성취감 있죠. 몸무게 올라갔을 때 그렇다 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시간은 한 3분, 5분 드릴 테니 그렇게 적어주세요. 여기는 수업 시간에 적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공부 때문에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5주차에는 제가 과제를 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적으셨나요? 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적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적고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이 지니는 공통점. 도전하는 사람이 지니는 공통점. 저는 한 5가지 이상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도전하는 사람이 짓는 공통점. 저는 정주영의 자네 해보긴 해봤나? 뭐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도 해보긴 해봤나예요. 해보긴 해보고니지만 안 된다는 말이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를 도전으로 됐던 것 같아요.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해낸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나도 할 수 있다. 기필코 해내고 말 것이다. 뭐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라. 나가야 한다. 도전과 열정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나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봤는 게 있으면 도전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자, 공통점. 그 다음 또 적는 게 있거든요. 자, 내 도전의 걸림돌과 극복 방향. 나의 도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이며 그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해결 방법은 무언가요? 이것도 5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만날게요. 5분 후에.
다 적으셨죠? 네, 도전에 걸림돌 각본 광량 요거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실행을 노력해야 하는지 소개하기 10가지예요. 자기의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떤 노력, 실천이죠. 실천 방법. 예, 10가지 도전 소개하기 하고 요 동영상 보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뵐게요. 자, 여러분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도전을 위해 실천 노력 10가지 소개하죠.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뭐 적금하기, 뭐 그림 사기, 뭐 여러 가지 적었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부터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보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고 잠시만요. 포기했을까? 절대 아니었겠죠. 그는 다른 친구를 입니다. 엄마도 이슈 텔럼 재밌대요.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텔러입니다. 한 남자가 생판 처음 보는 보안 요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100를 빌려달라고 하죠. Excuse me, do you think I borrow $100 from you?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지아재앙이라는 중국의 초딩 1학년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실 옆에 아이들 인원수만큼의 선물을 쌓아두고 아이들을 모두 교실 앞으로 불러 모았죠. 그리고는 첫 번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칭찬하면 칭찬받은 아이는 선물을 하나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 다른 친구를 칭찬하는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40명의 반 아이들 중 10명,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차례차례 칭찬과 선물을 받아갔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지아는 어느 친구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한 채 엉엉 울고 있었죠. 놀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아에게 칭찬해줄 친구는 없니? 하며 물었지만 더 비참하게도 모두 거절했고 그에겐 의도치 않은 공개 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날 있었던 일은 지아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죠. 이후 14살이 되던 해에 그의 고향 베이징에 빌 게이츠가 와서 연설하는 걸 듣게 되었고 빌 게이츠에게 반해버려 그 같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리라는 큰 포부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2년 뒤 지아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4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는 30살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꿈은커녕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노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생긴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후 지아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전부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빌 게이츠라면 투자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했을까? 절대 아니었겠죠.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이상 6살짜리 꼬마아이가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캐나다의 한 기업가인 제이슨 콤리가 만든 거절 치료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죠. 이 게임은 30일 동안 밖으로 나가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거절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이 게임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도전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려달라고 하기. 지아는 그가 일하는 건물 아래층의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Excuse me, do you think I borrow $100 from you? No. No? Why? Alright. No, okay, sorry, thanks. 보안요원은 당연히 거절하고 이유를 물었지만 지아는 죄송하다며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녹화한 영상을 본 그는 당시엔 마치 귀신을 만난 것처럼 무서웠지만 다시 보니 보안요원은 생각처럼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사실 도망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축소판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날은 절대 도망치지 않고 버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리필하기.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버거를 다 먹고 주문대로 향합니다. Yeah, it's really the burger is really good. Can you get a burger refill? A burger refill? A burger refill. What do you mean? Like a free refill? You have a free refill for burgers? No free refill. How come you have it for drinks, not for burgers? That's the way it is. Oh, okay. 당연하게 거절당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나름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협상도 시도했죠. 그리고 셋째 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도넛 만들어달라고 하기. What kind of special
like to have getting you link the 5 donuts together, make them look like Olympic symbols. 도넛 가게를 찾아간 지아는 도넛을 올림픽 오륜 마크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연히 단박에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점원은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도안까지 만들며 의논하기 시작했죠. Red, yellow, green, blue, white, right? Yep. Let me see what I can do. Okay. 15분 뒤 점원은 올림픽 마크 도넛이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All right. See ya. Give me a hug. Okay. All right. Thank you. See ya. Welcome. 그 상자를 받아든 지아는 더 이상 6살짜리 아이가 아니었죠. 그 뒤로 100일 동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칭찬해달라고 하기,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터뷰 요청하기 등 두려움을 넘어선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아지앙은 이 값진 경험을 그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했고 이 영상들로 인해 엄청난 유명세를 얻으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알리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거절당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나요? 평생 동안 1000명이 넘는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고 전해지는 희대의 사랑꾼 카사노바가 수많은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을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100명에게 고백하면 그중 1명은 고백을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이상 이슈 텔러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보셨죠? 자, 우리가 보시면 우리 오늘 주제가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 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걸림돌을 꼭 그게 걸림돌일까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전공자예요. 그래서 초본을 띄면 2장이 넘어가요. 저한테는 이사를 많이 다는 게 되게 걸림돌이었죠. 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좀 초조하죠. 항상 이사를 가야 되니까 초본이 2장이면 어마어마하게 이사를 많이 다녔겠죠. 하지만 자, 우리가 도전할 때 걸림돌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거를 디딤돌로 바꾸니까요. 성격 좋지요. 적응력 빠르지요. 빨리빨리 눈치가 빠르니까는 돼서 만약 저도 이 자리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뭘 도전하고 싶냐, 도전한 사람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자원으로 바꿨는 것 같아요. 걸림돌로 디딤돌로.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정주영이라고 했죠. 해보긴 해봤나.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뭘 줬을 때 거절할 게 두려울까? 여기 있잖아요.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저도 음치입니다.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룰을 누가 정했죠?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딱 선을 긋고 너는 음치라서 노래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노래방 갈 때마다 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죠. 항상 뭐 번호를 눌러주든지 괴로워하든지 화장실 가야든지 노래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한테 선을 딱 긋고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부터 이 수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저한테 자유를 줬어요. 동전 노래방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진짜 이렇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게 이렇게 행복할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 행동이 중요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살을 뺀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뭐 이것만 먹지 뭐 오늘 밤만 하지 뭐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한 개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는 만날 수 있겠죠. 그때 보면 진짜 다 제가 안아주고 싶네요. 어떻게 되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5주차고요. 원래 6주차는 내 손을 잡아봐 인데 제가 요거까지 할까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원할 때 예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표현을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타인이 그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이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저보다는 그 사람 말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는 허용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본 친구 안 해본 친구가 있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6강 내 손을 잡아. 이건 소개만 하고 야외 수업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할지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봐. 이거는 시각장애 체험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탕으로 색을 정해서 짝지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눈을 감고 옆짝지가 잡아서 개대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개대에 지금 벚꽃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네, 소개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 믿어야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덕목 중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믿어야 눈을 감고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안대를 다 하나씩 드리면 그거를 끼고 개명대를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조목조목 해준 친구도 있는 반면에 무뚝뚝하게 앞으로 쭉 가세요. 왼쪽 뭐 2발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진행은 시각장애인과 인도자 체험인데 이제 미션 정하기예요. 둘 중에 누가 할 건지 그리고 경험 나누고 아름다운 소통 공공기관 편 시청하고 조별로 프로젝트 배려를 하는데 조별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선 도입부터 얘기하고 할게요. 자, 강의 주제, 목표,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2명씩 짝을 정합니다. 저는 항상 사탕으로 색깔로 정해서 둘이 파트너를 그날 하루 종일 파트너예요. 1시간 동안. 자, 실외에서 활동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돌도 있고 차도 다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자, 전개는 두 사람이 한 조로 구성해서 먼저 시각장애인과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면서 같이 해볼 미션을 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각 외에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안내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꾸어서 경험을 해보죠. 각각 15분씩.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색깔 걸린 친구가 같은 조원입니다. 그래서 경험 나누기로 활동해 인도자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경험한 것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5~6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고 조별로 각자가 느낀 점을 발표하고 다른 조원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을 전체 학우들과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소통, 이건 공공기관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진정한 배려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타인을 위한 배려 프로젝트를 활용해 조별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를 정합니다.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해볼지 의논하고 전체 학우들에게 대표로 말합니다. 시각장애 체험의 소감을 나누고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걸 질의응답합니다. 자, 읽기 자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려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살펴서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줍니다. 또한 배려는 상대의 처지와 원하는 바를 헤아리는 것이며 진정한 배려란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려는 함께 살아가는 데 공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의 결여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다양한 국가 간의 문제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고 왕따, 학교폭력, 노인빛 아동학대, 층간소음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배려는 일상생활의 필수 불가한 요소이며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도를 높여줍니다.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돈이 들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문 잡아주기, 무거운 짐 가는 분 짐 들어주기, 엘리베이터 기다려주기, 노약자나 임신부 자리 비워주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부터 배려를 실천하다 보면 호혜성의 원칙 또는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여 파급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왜 옛날에 지성손 알죠? 차 할 때 머리 받치지 말라고 해주고 이렇게 매너손이죠. 매너손. 딴 것 보면 옛날보다는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죠. 뭐 이제 유리문 딱 밀었을 때 뒷사람이 올 때 동안 잡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건 우리 야외수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자 48페이지 보면 시각장애 체험을 하며 수행할 미션 정하기예요. 여러분이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지금 신입생인데 지금 계명대에 캠퍼스로 와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죠. 어느 관에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캠퍼스에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학교에서도 있는데 경험해보고 싶은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경험난 뭐 이제 시각장애 체험을 했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눈 감고 앞으로 한 3발짝만 걸어도 어때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눈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될 텐데 뭐 그때의 마음 가장 도움받고 싶었던 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 볼 수 없으면 보이는 것을 또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시각장애 체험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거고 인도자 그러니까는 옆에 리더 해주는 사람 친구죠. 그때의 마음은 잘한 점은 다르게 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은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하면 잘 몰라요. 직접 눈을 감고 이렇게 해보면 되게 불편하겠다. 근데 아까 어때요? 배려. 책에서 보시면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원할 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왜 동정하거나 불쌍하다고 먼저 선뜻하는 게 있죠. 그러는 것보단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가 진정한 배려라고 하죠. 근데 저 또한 오지랖이 되게 많아서 막 내 마음 같아서 막 갖다 주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도리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원할 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거는 공공기관 편인데 아이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장애인 친구들한테나 시각장애 친구들 어떻게 해볼지 그 동영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타인을 배려한 거 조별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배려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 봅니다. 자, 우리는 조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적어 볼까요? 한 2부 드릴게요.
배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타인을 위한 배려 프로젝트 작은 실천 일주일 동안 몇 번 실천하겠다. 그건 자기 스스로와 약속이에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에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배려 행동 정하고 실천해 보기. 배려는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고 진정한 배려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 그리고 6 내 손을 잡아봐요. 자, 아까 제가 과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희가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딴 것보다 저는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계명대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계명대 신입생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올해 하고 싶은 거 10가지를 적어서 그냥 자료실이나 제가 열어놓을 테니 거기 올리는 걸로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는 다른 과목은 되게 더 어려운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신입생, 대학생 돼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10가지 그러면 됐을까요? 그래서 학번하고 학과하고 이름하고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로 과제를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5, 6 들어가고 다음 주에 7주차 진실의 길, 나 전달법인데요. 저희가 다 이거 보면 활동 수업이에요. 근데 지금 원격으로 하려다 보니 지금 조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7주차에는 제가 개성 유형 진단 검사를 조금 넣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알고 해야 나 전달법도 이런 것도 될 거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공지사항에 올려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수업을 혼자 45분 동안 하려니까 저도 아이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 또한 이 수업 시간에 자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